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데얀 쿨루셉스키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패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최근 부진에서 숨어선 안 된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의 맥락이 꼭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저격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조금은 면피성의 진단과 발언, 선수 탓에 가까운 발언과 연결해 본다면 점차 선수단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류를 느낄 수 있는데요. 토트넘 구단이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J리그 우승 시절의 성과 역시 과장된 면이 있다는 폭로 내용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스크는 이미 요코하마 감독 시절에 충분히 드러났던 바 있고 당시 일본 축구 팬들이 토트넘에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놓았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토트넘 운영진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쿨루셉스키의 인터뷰 내용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아스널전 경기 후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일본 축구 팬의 포스테코글루의 요코하마 J리그 우승 시절 내용을 총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쿨루셉스키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TNT 스포츠와 가진 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스널에게 내줬던 첫 번째 골에서 우리가 골킥을 얻어야 했습니다. 확실히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3경기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라면서 당시 저희도 말씀드렸던 사실 이 크로스 상황에서 트로사르를 맞고 나갔던 공이었기 때문에 코너킥이 주어져서는 안 됐던 오심 상황을 이야기했으나 정작 중요했던 것은 그 이후 이어진 코너킥 공격을 막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장면을 떠나서 경기 내내 아스널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격을 보인 플레이를 펼친 점이 맞다고 쿨루셉스키도 변명보다는 인정하는 모습,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어갑니다. 아스널은 아주 강했어요. 특히 수비적으로 아주 강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지만 충분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스널을 상대로 우리는 퀄리티와 피지컬에서 모두 밀렸어요. 우리는 노력해봤지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질만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기자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흔들리는 입지에 대해 물어보자 모두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감독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 앞에 있는 팬들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경기력은 분명히 책임감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는 말과 더불어 선수들, 감독, 그리고 그 누구도 구석에 가서 숨어선 안 된다라는 말로 운영진과 감독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감독을 선임하고 선수 영입을 결정하는 운영진, 그리고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의 문제가 결코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수가 부상이다, 어떤 불운이 있었다, 그런 이유로 감독은 억울하다, 약간 피해자다, 그런 시선을 토트넘 운영진이 가지고 있는데 쿨루셉스키는 그런 것은 아니다. 감독에게도 책임은 있으며 숨을 수 없다라며 그 비판론과 입지에 대해서 내가 보호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팬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스널과 경기를 마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고 선수들의 수행 능력, 일정, 판정, 다양한 부분들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하프타임에 2명의 선수를 전격 교체했었죠. 브레넌 존슨과 메디슨을 투입하면서 경기 변화를 유도했는데 토트넘의 운영 방식은 바뀌었지만 경기의 주도권 내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현지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하프타임에 2명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주도권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까? 그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통제권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축구에 대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제가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반전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널의 템포에 맞춰서 경기를 전반전에 운영했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결과가 나고 안 나고 골을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넣은 선제골에 대해서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전반전에 그런 실리적인 운영, 아스널의 공격적 운영의 대응형으로 역습했던 게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선제골을 넣을 때까지 잘 되다가 포스테코글루식으로 변화하고 나아가면서 더 흔들렸고 더 많은 실점이기를 내준 점이 안 좋았다라고 지적을 해드렸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반대로 그때 골을 넣고 골을 안 먹었어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골을 먹는 상황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해도 그 이유가 나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방송 인터뷰를 먼저 하셨을 때 너무 많은 경기를 잃고 있다, 지고 있다라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결과를 위해 경기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또 한 번 한 거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마법의 치료법은 없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에 있을 경기, 전투에 임하고 우리의 운명과 시즌을 되돌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술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은 리그에서 우리의 성적과 경기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뀌어야 하는 것은 결과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방식과 경기의 운영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마법은 없다.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하던 대로 할 것이고 하던 대로 이길 것이다. 근데 지금 하던 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하던 방식이 읽히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은 지치고 다치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바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스널이 기록했던 첫 번째 골 동점골은 크로스를 올린 트로사르에게 공이 맞았기 때문에 코너킥이 주어져서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얘기도 나왔어요. 공에 맞고 나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심판들의 일은 심판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코너킥은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경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우리는 전반전에 이런 빅매치에 어울리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기를 잘했는데 판정 문제로 졌다라면 그러면 판정을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기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판정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변명 삼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뭐 좋은 말인데 저는 그 경기의 방식이 오히려 그 코너킥 이전의 경기의 내용이 안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코너킥이 나왔을 때 그 코너킥을 대비하는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얘기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이 없었다라는 점이 또 하나 아쉬운 점입니다. 역전골을 내준 상황, 또 한 번 공격하다가 역습당해서 골 먹은 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런 실점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점 장면이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정체성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지 못한 게 아쉬운 겁니다. 우리는 공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공격적인 팀이라는 걸 보여줘 왔죠. 일주일 전 리버풀과의 경기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전반전 45분 동안은 너무나 소극적이었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플레이를 하니까 이런 종류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 실점은 실망스러운 골이었지만 우리가 필요한 수준에 근접한 플레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일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후반전은 조금 더 나았고 공이 있든 없든 몇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또 우리가 문제를 만들기도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후반전에 나아졌다? 후반전에 그렇게 골을 먹을 수 있는 위기가 충분히 더 많이 나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 장면이나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수행하느냐 아니냐를 갖고 평가를 내리니까 선수들이 경기 흐름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조금은 경기를 수정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그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키는 대로 체력이 소진되든 말든 지치든 말든 다치든 말든 달려드는 하이라인 축구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내부 분위기, 실질적으로 이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선수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과 가깝다라고 보이는 이유입니다. 경기의 세밀한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을 진단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축구만 시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이거든요. 그래도 이번 경기 18살 선수인 베리발과 그레이, 이 선수들의 활약은 좀 긍정적인 부분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들이 실망했으면 좋겠다. 아니길 바란다. 이 누구도 클럽에서 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선수 탓이라고 봐야 돼요. 선수들이 내 방향을 따르지 않은 것이 화가 난 거예요. 진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진 것도 화가 나겠지만 이 경기 운영 자체가 선수들이 얘 말 안 듣네. 내 방식 안 믿네. 그게 화가 난 것. 그게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 이상 토트넘 감독을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그를 경험한 이전 팀들의 팬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스코틀랜드 셀틱의 언론과 팬들의 반응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셀틱 시절에도 부상자 많았다. 문제 있었다. 그래도 우승했으니까 넘어갔지만 지금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떠나고 로저스가 왔는데 로저스가 팀을 더 유연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스코틀랜드의 분위기를 전해드렸잖아요.
일본 J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팬이 토트넘 감독으로 포스테코글루가 선임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J리그에서 활동했던 감독 또 아시아 축구연맹에 속한 호주의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팀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요코하마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망하는 글을 썼었거든요. 이게 2023년 6월 6일 즉 공식 발표가 났을 때의 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 조작돼서 이뤄진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지금 이 일들이 이뤄질 거라는 것을 요코하마 팬들이 알고 있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내용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요코하마를 이끌었던 포스테코글루의 모든 경기를 본 일본 축구팬의 컬럼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대로의 표현이 나왔어요. 신념을 굽히지 않는 고집불통 아저씨. 개인적으로 이 일본 축구팬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장점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 자신 안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축구에 대한 명확한 열망이 있고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점인데 문제는 선수단 안에 퀄리티의 문제, 실력적으로 또 성향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 맞지 않는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는 유연성이 없다.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만약 수비라인 풋백이 아놀드, 맥과이어, 다이어, 칸셀루처럼 수비를 못하는 풀백, 느린 센터백이 있어도 아주 높은 하이라인 축구를 할 사람이 바로 포스테코글루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감독은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다만 세상에는 자신의 신념을 조금은 굽히고 스쿼드의 구성에 맞춰서 승점을 따기 위해 그 결과를 위해 운영하는 감독들이 더 많은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내 축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오, 그런 태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좀 대단한 면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흔히 감독들이 승점 욕심에 흔들려서 안 된다라는 말로 팀 빌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사람에게는 흔들림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 엄마 뱃속부터 그랬던 것 같다. 이 사람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고 싶은 축구가 뭔지 윤곽이 금방 눈에 들어온다. 이 사람은 무슨 축구 하려는 거지? 무슨 방향성이 있는 거지? 무슨 색깔이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은 들 게 없다. 이 사람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부임했던 첫 시즌 요코하마의 문제는 하이라인을 하는데 센터백이 40살 노장 나카자와였고 그 다음 해에도 35살이었던 쿠리아라를 가지고 발느린 센터백으로 운영을 했고 또 고졸 신인 이코마나 니시야마 같은 선수들로 이런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좀 터무니없는 스쿼드로 운영을 했던 것이 성적 부진의 원인이었다. 지금 생각하더라도 이런 선수들로 그런 축구를 했던 것은 미친 짓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시 부진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결국 나중에 우승을 하게 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부임 첫 시즌에 성적이 안 났고 거기에 있어서는 이런 운영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동기부여 능력에 대해 높은 감독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조금은 선수들의 디테일한 전술 운영이 없는 감독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좋든 나쁘든 찬반이 갈렸던 요코하마의 축구 안에서 선수들에게서 불만이 나오지 않았고 또 셀틱에서도 지지를 받았던 과정 중에 하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선수들을 마이크로 매니징하지 않는다. 선수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말을 걸고 또 훈련 과정에서도 훈련을 코치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꼬집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들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선을 그어놓고 대한다. 이 얘기가 디애슬레틱에서 나왔었죠. 이 사람은 선수들과 좀 거리를 두는 감독이니까 선수들을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하는 면이 있다. 선수들에게 좀 맡기는 면이 있다. 방향성만 따라가면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약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대전제가 하이라인 고강도 압박 공격 축구라는 것이죠. 감독으로서 위험을 지킨다. 선수들과 너무 가까워지지도 또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동기부여를 잘하는 또 연설도 할 줄 아는 감독이다. 다만 J리그의 요코하마나 또 셀틱은 아무래도 이런 감독들의 말을 잘 듣는 편인데 토트넘 선수들도 똑같이 그것을 이해하고 잘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토트넘 선수들도 사실 그래서 어린 선수들로 구성되고 있고 스타 선수들이 거의 없는 상태고 케인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충분히 또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히려 정말 큰 스타 선수들이었다면 단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디테일 부족을 지적을 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술적으로는 공격적인 축구, 흔히 말하는 하이라인, 하이프레스 공격 축구를 시도하는데
과거 텐하흐 감독 시절의 맨유의 초기 축구와 비슷하다. 그때도 라인이 벌어지고 뒷공간이 열리고 전방 압박하다가 지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텐하흐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반 니스텔루이 임시감독 체제에서 좋은 성적이 났을 때 반 니스텔루이가 조정했던 것은 압박 강도를 낮춰서 공격수들의 체력을 아끼고 배후의 리스크를 줄였던 것, 그것만으로도 성적이 개선됐어요.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압박 라인을 조금 내리고 공격수들의 체력을 보존하고 뒷공간을 좀 잘 커버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토트넘의 경기 성적은 개선될 겁니다. 그런 운영을 요코하마 시절에도 했다. 수비 라인이 높고 공을 소유할 때 행동이 오픈된 축구다. 요코하마 시절에도 그랬는데 다만 이런 축구를 할 때는 필요한 인재, 이 축구에 적합한 선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기마다 뚜렷한 병목 현상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잘 될 때 안 될 때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중 선수들의 포지셔닝, 배치가 조금 이상한다고 하더라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선수들에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거예요. 압박을 요구하는데 그 압박이 세밀하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스널은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된 압박을 하는데 토트넘은 선수들에게 그냥 압박해라. 올라가서 라인 끌어올리고 달려들어라. 그 정도 큰 틀만 제시해주지 세부 지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기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선수들이 축구 이해력과 개인 기량이 뛰어나면 알아서 조직적으로 이런 플레이가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을 때는 그게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개인 기량이 좋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방향성과 전술이다. 즉 전술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큰 틀만 있지 세부 전술이 없다는 거예요.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듣는 내용들과 거의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바로 그거예요. 딱히 거창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난한 말을 한다. 아무 말이나 언론 앞에서 쏟아대는 다혈질,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감독이 아니다. 충분히 이 말이 공감되는 게 흥분되고 화가 나도 기자를 상대로 약간 감정 싸움은 최근에 보이고 있어도 구단 고위층을 저격한다거나 또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베르너를 한번 강하게 저격한 거 외에는 없는데 베르너도 임대로 온 선수고 내보내려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굉장히 치밀하게 영리하게 인터뷰를 하는 감독이라는 겁니다. 콘테처럼 난동 부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가장 큰 문제가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하를 분산해주지 않는다는 이런 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토트넘 선수들의 연쇄 부상의 이유겠죠. 물론 첫 시즌에는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덜 했는데 지금 정말 큰 문제였잖아요.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2020년에 유례 없이 과밀한 일정을 치렀는데 그럼에도 선수들을 굉장히 몰아붙이는 운영의 팁을 점점 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셀틱에서도 후르와시를 너무 많이 기용해서 2021-2022 시즌 후반기에 이 선수가 다치면서 시즌이 망쳤던 경우가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신뢰하는 선수를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라바오컵에서 하위권 팀을 상대로 2골 앞서고 있어도 주전 선수를 빼지 않을 감독이다. 로테이션이 없다. 긴 시즌 운영에서는 분명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FA컵에서 오브리그 팀과 만났던 테머스전에도 거의 주전 선수를 다 썼던 포스테코글루의 모습에서 알 수 있던 부분이죠. 가장 또 아쉬운 건 초기 준비만 잘 된다면 경기 중의 운영은 부차적인 면으로 본다. 경기 운영이 상대에게 좀 좋지 않게 흘러갈 때도 부분적 수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 상대의 대책에 점점 더 말려들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포스테코글루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서 본인은 굳이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깨우치고 이겨내는 게 선수들의 창의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말하지만 이 일본 축구팬은 단순히 봤을 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수들을 자신이 마이크로 매니징해서 세부 전술을 세부 움직임을 줘서 버그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혼란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건 본인이 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 중에 멋진 수정과 교정, 교체 선수를 통한 반전 이런 경기는 거의 없다. 그냥 사전에 계획한 대로 밀어붙였다라는 경기밖에 안 나온다는 점도 포스테코글루가 지금 보이는 면과 똑같은 일본 시절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드 사이언티스트 가끔씩은 새로운 기발한 전술을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큰 경기 앞두고 과감한 실험을 했다가 실패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가끔 하긴 하는 그 실험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셀틱에 일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축구 팬들은 셀틱 경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셀틱이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리그가 셀틱과 레인저스가 약간 동급이고 나머지 팀들이 거의 좀 크게 떨어지고 압도적이다 보니까 또 레인저스와 셀틱 중에서도 셀틱이 조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 리그의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다.
스티븐 제라드가 실제로 레인저스에서 무패 우승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에스턴 빌라에서 부진해서 경질될 정도로 리그 수준의 문제가 있다. 왜냐? 너무 두 팀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성공했다라는 것이 다른 리그, 특히 유럽의 더 큰 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팬은 램파드가 셀틱 감독을 맡아도 우승할 수 있을 거라는 말까지 했어요. 물론 토트넘이 어떤 목표를 하는지에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은 감독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매력적인 공격 축구, 과감한 축구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런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신념이 강하고 그 신념이 굉장한 공격 축구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지만 우승이라든지 성적을 내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가능성이 낮을 거라고 했습니다. 요코하마 팬들에게 얘기했어요. 포스테코 감독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는데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 우승 전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팀의 기반을 만들고 선수들을 키우고 주축 선수들을 육성하고 완성시킨 몬바에르츠 감독, 에릭 몬바에르츠 감독의 토대를 만든 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있었던 결실을 포스테코글루의 자신의 방식이 조금 잘 맞아 들어가면서 성공한 것이다. 이게 온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만의 성과이자 우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토트넘은 그런 토대가 없잖아요. 완전히 싸그리 모든 지금까지 했던 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는 토트넘에서 결실을 맺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일본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냈던 성과 자체를 모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축구가 명확하게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또 아무리 호주 출신이고 변방리그에서 왔다고 해도 전혀 실력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감독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했던 조금은 조심스러운 추가 코멘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자면 결국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일본 축구팬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명장이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렬한 개성을 가진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리미어리가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불어넣고 있어요. 많은 팀들에게 희망도 주고 많은 골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보기에는 흥미로운 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토트넘을 응원하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의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승하는 게 보고 싶고 또 좋은 활약을 하는 게 보고 싶은 상황에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는 예견된 실패를 향해 가는, 정말 모든 게 드러나 있는 감독을 잘못 써니만 토트넘 운영진, 레비 회장의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다라고 밖에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 결국 예상대로 맨유가 사우스햄튼의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맨유가 12위로 치고 올라갔고 토트넘의 순위는 1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월 19일 일요일 밤 11시 22라운드 경기는 토트넘이 에버튼과 원정 경기 치르는데요. 에버튼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채 승점 17점이거든요. 만약 토트넘이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 에버튼과 승점 차이가 1점으로 좁혀집니다. 그러면서 만약 크리스탈 팰리스가 22라운드에 이긴다면 토트넘은 15위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 이후 토트넘이 만약에 현재 강등권에 있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도 패배한다면 16위, 17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 올 시즌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상황과 현지 독점 정보, 깊이 있는 뉴스, 해외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